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소개해 주실 직업, 어떤 직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두 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요. 이거 네. 방송용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그거 좀 말씀드릴까요? 다르네요, 그죠? 그렇죠. 네. 방송용으로. 방송용으로요. 방송을 잘 끝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시청자들로부터 리액션이 있을 때. 네. 저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속마음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서진 씨. 속마음으로 저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샤워하고 딱 침대에 누웠을 때 제일 행복해요. 전 통장에 돈 꽂힐 때. 뭐 이거 솔직한 거 아니겠까요? 네, 근데 왜 이런 네.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네. 그 이제 일하시고서 매일 바쁘신 분들한테는 여행이라는 단어가 가장 즐거운 그렇죠. 순간이 아닐까라는 말이 굉장히 사실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주말이었죠.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킨텍스에서 최신 관광정보 트렌드를 보여주는 2013년 경기 국제관광박람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관광박람회뿐만 아니라 여행을 잡아라라는 슬로건으로 취업과 관련된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잡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네. 현장에서는 그 관광 관련 분야에서의 어떤 직무 탐색이 가능한 실질적인 채용 박람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업무가 사실은 거기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 참여를 했었는데 주말이다 보니까 저도 가족들을 조금 초대를 했었고요. 네. 현장에는 정말 가족들을 비롯해서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열기가 대단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또 느꼈던 것은 최신의 어떤 관광 트렌드는 그 각각의 그 여행 목적과 컨셉에 맞는 다양한 그다음에 세분화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트렌드라고 현장에서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직업들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전문화가 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요즘 정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여행의 목적들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예. 정말 좋은 게 보통 관광 박람회, 그럼 보통은 뭐를 저희가 소개를 할까요? 현지에 있는 가이드 같은 아니면 가이드 같은 직업을 소개할 거라고 여행어, 생각을 기획하시는 분들. 하셨을 네. 텐데 오늘은 특이하게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네. 야, 좋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만큼, 한국으로 많이 오신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형 그만큼 의료를 건강 때문에.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직업 또한 최근에 좀 새롭게 태어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의료 관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금방 말씀하셨던 게 맞고요. 해외에 있는 일단 환자들을요, 한국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 그리고 관광 서비스, 그리고 글로벌 매너부터 서비스까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일컫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2009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의료 관광 산업의 불모지였는데요. 왜냐하면 2009년에는 저희가 해외 환자 유치 활동이 아예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군요. 네. 그런데 2009년부터 제대로 이제 의료 관련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서요. 네. 해외 환자들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이제 이쪽 의료 관광에 대한 업무가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과거에는 싱가포르나 대만을 중심으로 성황을 했는데 지금은 점차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커지면서요. 네. 중국, 러시아, 유럽, 그다음에 아랍권 등에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점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에서요. 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것이 PC방 그리고 병원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정말 한 진짜로 건물 많은데. 건너서 병원 있을 정도로 병원이 그래요. 굉장히 많고 요즘엔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이 굉장히 좀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신지 어떤 직업인지 좀 소개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병원 코디네이터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네네. 있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가 의료진과 의사를 알맞게 이렇게 연결해주는 직업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의료 관광을 오신 분들을 적당한 의료진과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의료관광을 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모든 정보, 의료관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얻는다고 보실 수 있죠. 네. 예.
그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사실 점점 의료산업이 글로벌화됨에 따라서 외국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료 서비스, 또 의료 상담, 의료관광 상담, 또 혹은 그 의료행위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요. 네. 또 관광 서비스 지원까지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한 외국인들의 그 환자를 유치하게 되다 보니까 필요한 통역도 있을 통역이죠. 거예요. 그렇죠. 예, 통역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요. 네. 거기에 필요한 행정 절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인 업무를 다 아우르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셨을 때 꼭 엄마가 되어서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힘든 직업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매력은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이제 언어가 되질 않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서 또 의료 쪽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자격증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자격증이 지금 있는데요. 그게 2013년 1월에 새롭게 생겼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네요. 네, 올해 처음 해서요. 따끈따끈한 자격증이네요.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9월 28일에 첫 번째 1차 필기시험이 됐고요. 있었군요. 네, 그리고 네. 실기시험이 바로 엊그제인 11월 9일에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서 인정받으면서요. 민간 자격증에 비해서 가치가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관련 자격증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국제의료 관광 마케터, 병원 매니저, 치과 코디네이터, 병원 코디네이터, 그리고 CS 매니저, 한방 매니저, 그리고 또 업무와 유사한 뭐 예를 들면 관광 통역 안내사, 컨벤션 기획자, 간호조무사, 보건교육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자격증이 사실상 따로 보면 다르지만은 네.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비슷한 영역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셨던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새롭게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도전을 하시면 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지금 그렇군요. 보니까 그 관련된 자격증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이 자격증까지 섭렵을 하게 된다면 진짜 이제 외국인들을 상대로 내가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민간 자격증에서요,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변했습니다. 2013년도 네. 1월. 그렇다면은 지금 뭐 벌써 시험은 이루어진 상태고요. 저희가 또 그렇죠. 내년을 준비하셔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우리가 응시 자격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공인되면서 응시 자격이 몇 가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의료 또는 관광 분야의 학과로서 고용노동부관장이 정하는 학과의 대학 졸업자 또는 예정자이고요. 네. 두 번째, 2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종사를 한 사람입니다. 네. 셋째, 3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또 1년 이상의 관련 분야에서 실무 종사한 사람. 네 번째는 비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인데 졸업 후에 보건의료나 관광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비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에 실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기타 관련 자격증들이 있죠. 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 통역 안내가, 컨벤션 기획사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5년부터는요. 이 자격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들로 응시 제한이 조금 낮춰진다고 하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같이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2015년부터는 이 네네.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그렇죠, 이야기네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폭넓게 이 직업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응시 자격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지 않을까, 네. 시험이 어렵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금방 자격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금방 이렇게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전문 인력이니만큼요.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한 과정이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로서 좀 갖춰야 소양과 자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도 좀 쉽지 않지만 네. 그만큼의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고급 인력으로서 그렇죠.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 분야의 성장이 함께하는 인재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또
관광 코디네이터라서 관광 쪽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료 쪽에도 굉장히 많이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적인 이제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자격증을 분류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자격증을 좀 보시면요. 의료 법령과 각종 의료 상식에 대한 일본과 그다음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며 외국어 능력이 조금 많이 그렇죠. 필요하세요. 그렇죠. 당연히 필요하겠죠. 국제 네. 관광이니까 예. 전국 관광이 아니라요. 그래서 외국어도 네. 사실 영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분야에 그렇죠. 퍼져 있잖아요. 사실 아랍에서도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도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각자 이제 어학 기준표 잠깐 보여드리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 77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네. 탭스 60점, CBTI 197점, GTF 65점 등등 굉장히 많은 점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일본어도 기본적으로 토익이라던가 탭스 그리고 JLPT 2급 이상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본적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네,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 뭐 다 나오겠네요. 네, 중고도 쭉 보시면 HSK부터 시작해서 회화부터 러시아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까지 네. 모두 응시 자격이 어느 정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전공이 그래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그 기본으로 영어는 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예. 자격증 따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뭐 만만치가 않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외국어도 그렇다면은 뭐 까다롭고. 이 정도가 다라면 사실 좀 도전을 해볼 만한데 더 있으면 조금 좀 피곤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어떤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과목들이 보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1차 시험은 필기 시험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2차는 실기로 진행이 됩니다. 시험 과목은 총 5과목이 있는데요. 보건의료관광행정,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관리, 보건의료관광마케팅, 관광서비스 지원관리, 의학용어, 질환에 의해 이렇게 5과목이 진행이 됩니다. 네. 2차 시험은 보건의료관광 실무 과정인데요.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총 100문항, 그다음에 주관식으로는 주관식 문항도 작업형 또는 필답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토익이나 네. 뭐 이런 성적 이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이 시험들을 합격을 해야지 그렇죠.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거 혼자 공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이 드는데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네, 혼자 공부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걸로 예상이 되죠. 네, 여성 새로 배움 일자리 센터라는 곳에서요. 지금 교육기관이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네. 각 대학의 오프라인 과정이 있어요. 각 네. 대학의 평생교육원 같은 것도 있고 학원에서 오프라인 과정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건 온라인 강의가 생각보다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에 따른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게 용이한 게요. 원래 자격증이라는 게 생기고 나면 보통 초기 1년에서 3년 사이에는 자격증 취득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정보도 없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생겨난 자격증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면 3년 안에 자격증 충분히 좀 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혼자서 공부하기는 굉장히 힘든 과목들이에요. 네. 그렇죠. 저희가 기초 상식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든 과목이라서 전문 분야예요.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데 또 도움을 받고 학원을 다닌다든지 하면은 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말일날 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 네.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게 국가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내일 배움 카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떤가요? 네, 물론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또 이 의료 관광 분야, 또 특히나 이 코디네이터 업무는요, 국가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많이 필요한 데에 비해서 아직까지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어떤 내일 배움 카드의 활용은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게 어렵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시험도 1년에 한 번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네. 아직까지는 한 번밖에 시행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한 번 시험을 볼 때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새롭게 생겨난 직업인 만큼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네.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직업 좀 전망
관광 발달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이 지금 쭉 보셨다시피 밝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는 한국에 유능한 의료 기술과 쾌적한 진료 환경을 비롯해서요.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동시에 관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관광 분야가 새로운 관광 수익의 핵심으로 떠오름을 인지하기 때문에요. 의료 관광 산업에 대한 관련 법제를 제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 관광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사실 적절한 의료진은 많은데 연결해주는 코디네이터 공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의료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국내 병원에서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관광 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었고 수요는 점점 증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민간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 공인 자격증이니까요. 관광회사라던가 각종 의료회사 그리고 관광 관련 정보기관 공공단체 취업 시 가산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 취업 시 향후 많은 발전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래요. 요새 병원들 보면요. 글로벌이라는 이름의 간판을 걸고 아예 중국어나 일본어로 그렇죠. 이렇게 그런 간판을 단 병원들도 곳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많고요. 강남 쪽이나 명동 예.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맞습니다. 있는데 그렇다면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이게 사실은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 혹은 사람의 어떤 미용 여러 가지를 갖고 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자질이 또 필요하신 자질이 딱 맞는 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 자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좋을까요? 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의학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네. 외국인들을 대하는 어떤 매너, 환자를 대하는 매너, 기본적으로 외국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관광객들을 최초 컨택부터 치료하고 또 사후 관리하는 데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해야 되다 보니까 그 관광객들이 오신 출신국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죠. 통역이 단순히 그냥 외국어만 구사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그 문화에 대한 이해까지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로 저희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전문적인 CS 지식과 진취적인 서비스 마인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 환자에게 그냥 진료나 관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서비스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외국어 실력이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어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의료 코디네이터의 자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영역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요, 한국을 찾는 다양한 국가에 대한 다양한 국가에서 관광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언어 부분은 좀 폭넓게 관심을 갖고 보시는데 특히나 이 부분이 이제 점수 때문에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의료 관련해서는 그 단어들이 제한적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관광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 관련 서비스와 그렇죠. 이론 지식이 풍부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필수죠. 의학 용어에 대한 지식이 이제 필수로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취업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좀 프리랜서로 그래요. 이게 활동을 해야 굉장히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헷갈리는 게 궁금하네요. 여행사에서 관광객들 모집하는데 가이드처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서 병원에서 해서 가야 되는 네. 건지 그러니까 일단 이분들의 소속이 굉장히 헷갈려져요, 지금.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될까요? 다 가능하십니다. 아, 결론적으로 그래요? 말씀드리면요. 네. 여행사에서 일단 여행 상품으로도 가능하시고요. 혹은 또 이제 병원에서 직접적 연결해달라라고 해서 병원 소속으로도 가능하시고 또 프리랜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업처는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프리랜서로 가능해서 처음에는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 관광업체 쪽에서 일을 하다가요. 나중에 향후에 이제 아는 사람들을 이제 터득을 해서 자기가 직접 연결해주고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 형식의 프리랜서가 가능하고 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일반 관광 투어리스트라든가 광고회사나 유치업체, 의료관광센터, 지방자치단체 굉장히 많네요.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맞아요. 취업이 네.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격증 저렇게 어렵게 땄으면 그렇게 다양한 데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격증이 뭐 쉽게 따는 자격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한 군데밖에 못 간다 열심히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워지는 현상이 네. 벌어지는데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렇죠. 빨리 해주시죠. 네, 수입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자격증을 봐서는 좀 어마어마하게 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직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수입이 근데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연봉 평균을 따지면 평균입니다. 2,500만 원인데 사실 종합병원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높아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제일 높다 보시는 게 3,200에서 5천만 원 정도 오. 조봉을 잡고 꽤 있고요. 높네요. 그다음에 준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2,800에서 4,000, 유치업체는 2,400, 2,800, 여행사는 1,800에서 2,400만 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격증을 좀 갖춰놓고 하시면 종합병원 쪽으로 취업을 하시면 좀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 코디네이터랑 좀 달라서요. 네. 코디네이터 연봉보다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30% 이상 연봉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렇게 쭉 해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네. 한번 오늘 알아봤는데 네. 뭐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네네. 내가 두 분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뭐 해야 된다 혹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기로에 섰을 때 선택을 한다 하지 않는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생각해 주시면 같아요. 돼요. 자, 네. 하나, 둘, 셋. 예. 두 분 다 예스를 든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유를 짧게 좀 들어볼게요. 조미서 컨설턴트.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자격증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올해 처음 생겨난 자격증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을 만나면 즐거운 얘기도 좀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죠. 회사랑도 그리고 이제 의료진과도 연관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네. 네,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실 것 더 같아요. 좋을 것 같다. 외국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고 알겠습니다. 있네요. 네. 네. 네, 우리 권윤경 컨설턴트는요? 네, 저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네. 서비스하는 분야에 관심이 많고요. 그러시군요. 혹시나 이제 저도 같이 여행을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그러네요. 여러모로 좀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많은 네. 직업을 매주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이 직업은야말로 정말로 괜찮은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 저도 가져봅니다. 그렇죠? 전문가분들도 오히려 예스를 하셨으니까요. 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겨난 시험이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이 직업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네. 두 분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